안녕하세요. 산토대의사 원영석입니다. 오늘 시즌2로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원래 목표가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자, 의사 중심의 병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도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질이완증이에요. 정말 질이완증이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어떤 장비가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이완증이 고민되신다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증상을 보면은, 아니, 관계할 때 못 잡는다는 거야. 그 관계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져나갈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소리. 어떤 분들은 그걸 질방기라고도 하고 그러던데, 안에 이제 공기가 차 있어가지고 관계 시에 소리가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남편분이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해요. 관계할 때 너무 쪼이는 힘이 없어. 사실 그 환자분들은 너무 트라우마를 받으세요, 충격적으로. 아무튼 남편이 자꾸 얘기해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남편이 얘기해서 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이제 질이완증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이제 오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옛날엔 어떻게 했냐? 질경을 넣었을 때 너무 쑥 들어간다, 아니면 질경을 벌릴 때 너무 쉽게 벌려진다, 예, 그런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내진해 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내진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내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축력이랑 질 용적률을 대충 이제 알았죠, 대충.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질이완증의 기준이 뭐냐, 어느 정도로 심하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객관화되게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그거를 체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장비를 사용을 하면은 질 용적률을 체크해줘요. 우리가 질 용적률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이렇게 자궁이 있고, 여기가 질인데, 이게 질강, 질 공간이 있어요. 이게 질 공간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기구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용량을 체크하는 건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다가 물을 넣었을 때 몇 cc가 들어갈까, 그거를 재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쪼여졌다가 이렇게 부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질 안에다가 다 삽입을 해가지고 이게 부풀잖아요. 이 부풀 때 이제 질이 좁은 사람들은 부풀다 말겠죠. 예. 근데 이제 늘어나는 사람은 많이 부풀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푸는 정도의 양에 따라서 수치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삽입을 해서 질 용적률을 잰다는 거.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기, 아직은 이제 관계하기 전, 아니면 관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53cc에서 60cc 사이 정도 돼요. 이제 성관계를 이제 갖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질이 점점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보통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로 이제 보통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70 내외. 그래서 70 내외 정도면은 그래도 부부관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뭐 예외적으로 뭐 남편의 성기가 너무 작다, 아니면 남편이 너무 꽉 조이는 거를 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 70 초반이라 하더라도 더 조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평균적으로는 70 내외 정도까지는 무난하다. 그러면 질이완증의 기준 대략 75 정도가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70에서 75 사이는 좀 애매해. 그리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간단한 시술로 교정이 될 수 있는데, 75부터는 이제 질이완증이에요. 이때부터는 수술이 필요한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드링코아, 드링코아라는 수술을 통해서 자궁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실리콘을. 이 실리콘 자체가 질벽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막 안에 들어가요. 되게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이물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감으로써 질이완증을 교정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만 들어가도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자궁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수술할 때도 드링코를 사용하는 거는 다 아실 텐데, 그때 넣는 그 부위하고 질이완증일 때만 수술할 때의 그 부위는 조금은 달라요. 자궁탈일 때가 자궁 경부 쪽, 그러니까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이완증인 경우에는 이제 질 전체 길이 중에 중간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수술을 했을 때 목표치가 뭐냐? 10cc 정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85인 사람 분들은 이제 75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 제가 10이라고 얘기한 거는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10cc를 줄여줄 수 있다, 용량을.
그렇지만은 이제 골반저 근육이 같이 좋아지느냐,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질의 용적률을 이 수술을 통해서 줄여준 거지, 질의 그 수축력은 따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같이 이걸 함으로써 좀 더 좋아지기는 하지만 포커스는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질 이완증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질의 수축력은 같이 동반돼서 좋아질 수 있지만은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뭐 케겔 운동 하세요 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 같은 것도 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케겔 운동하는 교육하는 거를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케겔 운동이 왜 중요하냐? 질 이완증이건 아니면은 이제 자궁이 빠져가지고 수술하신 분이건 이 골반저 근육이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재발도 막을 수 있고 질 이완증이 교정된 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쉽게 뭐 그냥 항문 쪽 근육 수축해 보세요 하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골반저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핵심 포인트는 객관적인 게 그러나 중요하다. 그러나 의사들도 그동안 객관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이제는 질 용적과 질 수축력을 체크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시면은 좀 더 객관화돼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체크를 합니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수축력하고 용적률 재면은 많이 좋아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10cc 이상 용량이 줄어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객관적으로 질 이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질 이완증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정말 자궁탈이 오거든요. 자궁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보여드린 장비를 사용해서 이제 환자분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축력이 얼마인지, 몇 cc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이런 드링크와 이런 수술을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럴수록 좀 제가 내용들을 좀 더 잘 알차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자,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